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수요일인 오늘은 배당락일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수는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 대비해서 2배 정도 더 많은 시장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시총 상단에 자금이 좀 쏠리는 모양새였습니다. 바이오 쪽, JP모건 헬스케어 모멘텀에 연일 좀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장에서는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등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 시장은 여전히 IT 쪽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요,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다소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개별주들 하락하는 종목들의 낙폭이 좀 커서 비중 관리 쪽에도 신경을 좀 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전략, 또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 투자올림픽에서 오늘 1시간 동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은 고향을 느끼는 날입니다. 고수의 향기죠. 전문가들의 전문가, 뚝심 전략을 구사하시는 오사무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해설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올해 증시 딱 하루만 남겨놓은 시장 상황이죠. 일봉에서의 마침, 그리고 주봉, 월봉, 연봉까지 바로 내일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봉을 다 완성한다는 것. 우리 일봉 시세는 추세를 확인하기가 어렵죠. 단기 시세니까요. 주봉과 월봉과 연봉을 확인하면 추세를 어느 정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양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항상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상승을 하게 되면 또 하락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 올해 마감은 잘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코스피 차트부터 하나씩 점검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좋은 양봉을 만들었고요.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5일선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5일선은 우상향하고 있고 45도 각도 있죠. 자, 5일선을 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봉에서 5주선 타고 있습니다. 5주선을 타고 있고 120주선 위에 있습니다. 자, 120주선은 중장기 이평선이죠. 중장기 이평선이면서 저항이었는데 지난주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120주선을 강하게 돌파한 이런 모습입니다. 긍정적이죠. 일단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이제 기준선을 돌파했고요. 제가 클라우드 니어라고 안내를 드리죠. 저항을 잡는 기준에서 클라우드 니어. 그럼 클라우드 니어는 뭡니까? 구름층 상단이죠.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재 구름층 안에 들어와서 구름층 상단까지 이제 열려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구름층이라는 것은 이제 박스권인데 구름층 하단은 지지고 구름층 상단은 저항으로 작용하죠. 제가 클라우드 니어 기법을 통해서 일봉에서 저항, 그다음에 주봉, 월봉 차례차례 안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스권, 이 구름층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박스를 중심으로 중심 가격인 절반을 넘어설 때는 상단을 향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월봉 상황에서 구름층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차트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연봉을 볼게요. 이제 연봉, 내일이면 연봉까지 마감을 합니다. 연봉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 모습과 그리고 작년과 올해의 모습, 이 모습 비슷하게 나타난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이 상황을 보시죠. 이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 보이시나요? 2008년, 2009년 앵커님 보이시나요? 2008, 2009년도에 이게 연봉이에요. 1년에 마감했던 네. 2년 동안의 모습. 그리고 어때요? 현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연봉이 마감되는 그 흐름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연봉을 봤을 때 연봉에서 마감하는 형태가 이제 2008년도, 2009년 그때와 좀 비슷하다. 이제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말 향해 가는 가운데서 연봉의 마감, 월봉, 그다음 주봉의 완성되는 그 형태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그 모든 현황에 대해서는 노란 톡방에서 이제 내일 마감하는 날이니까 전체 시황을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하회했는데 이제 1,295원을 전후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선 하나를 제가 계속 그어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점 지지가, 3단 지지가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반드시 1,280원을 붕괴해야 우리 증시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294원 정도인데요. 1,300원을 하회했다고 안심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과 우리 증시 코스피는 항상 이렇게 반비례하는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코스피가 상승을 해왔지만 원달러 환율이 완전히 붕괴하여서 1,280원을 깨게 되면 이제 내년 1월 달 증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그 상승을 해왔는데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그 나스닥을 볼 때 제가 월봉에서 후행 스팬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월봉에서의 그 후행 스팬이 아직 캔들 아래에 있어요. 캔들 아래에 있는데요. 이제 12월 마감할 때 이 캔들을 돌파하기는 어렵겠죠.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국은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은 상황에서 저 캔들을 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 캔들을 후행 스팬이 뚫고 나갈 때는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동반해서 커플링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깨끗한 양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 종가가 78,000원입니다. 이제 8만 전자에 가까이 온 그런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깨끗한 양봉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주봉에서 월봉에서 다 보게 되면 22개월의 최고가입니다. 22개월 만에 지금 최고가거든요. 이제 조만간 8만 전자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삼성전자가 코스피 전체를 선도하는 모습 속에서 다른 반도체, 기타 2차 전지 이러한 섹터들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 자, 그렇지만 허리띠를 풀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원달러 환율의 1,280원 붕괴와 더불어서 나스닥이 월봉에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가는 이 두 가지 그림이 만들어지면 정말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율과 나스닥까지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좀 하시면서 8만 전자가 코스피를 이끌어가는 양상까지 나와준다면 정말 더없이 좋은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1월 달에 또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잘 잡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섹터들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지를 우리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차근차근 배워 나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뜨게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내 계좌에 정말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만 가득해서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우리 오사무 해설위원님께서 정말 전문가들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시황도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하나씩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잘 가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씩 풀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실행하신 뒤에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활짝 열리니까요. 오사무 해설위원님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으로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영어로 된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하시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가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솔루션을 가지고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더욱더 키우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꼭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풍성하게 만들어주셨을지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체크해보시죠. 네, 수익률 지금 화면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또 우리 해설위원님께 직접 그렇다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어떤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힘나게 해주셨는지 올해 또 정말 많은 종목들 주셨잖아요.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이 1등일까요? 네, 상반기에 단연코 수익률에서 1등을 기록했던 종목은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6개월 쉬고 방송에 복귀하면서 맨 처음 공략하자고 안내드렸던 것도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였습니다. 하반기도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높은 수익을 기록을 했고 최근에 눌림목이었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근데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요.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답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답이냐면 클라우드 니어 기법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클라우드 니어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주가가 향해 가는 가운데서 만나는 구름층 상단, 그 클라우드 구름층 니어 가까울 때 그때가 매도 포인트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것은 또 핵심 비법인데요. 그냥 빨리 듣고 잊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비싼 내용이라서 어떤 거냐면 클라우드 상단, 캔들이 향해 가는 가운데서 클라우드 상단이 저항이 되기도 하는데 클라우드 상단을 넘어섰을 때 이제 왼편을 쳐다보러 말씀드렸는데 그 왼편의 기준이 뭐냐면 저점을 기록했을 때 보이는 구름층 상단입니다. 이건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고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고양이라고 그랬죠. 고수의 향기. 고수들은 금방 눈치를 채요. 제가 어떤 의미로 했는지 힌트를 드리자면 11월 13일자 저점을 기록했을 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11월 13일자 저점을 기록했을 때에 수직 위를 쳐다보면 선앤스팬 자리가 나와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저항이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드리면 형님들이 싫어합니다. 너무 대단한 기법이라서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 이렇습니다. 이런데요.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바로 그 자리가 저항이었다. 그 자리가 저항이었는데 이제 눌림목이 주어졌죠. 2주 동안에 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거기가 저항이었으니까. 클라우드 니어에서 핵심 두 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캔들이 향해 가는 방향에서의 상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저점을 기록했을 때 보이는 수직으로 보이는 그 클라우드. 그것이 두 번째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의미를 얘기했는지. 그래서 그 자리가 저항이었고 2주가 눌렸다가 다시 상승의 움직임.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다 관련된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눌림목 공략하면 꼭 수익을 주는 그런 패턴이다. 이제 56%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지만 또다시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항을 맞고 눌림이었지만 눌림을 극복하고 다시 상승 패턴으로 전개되기 때문이고 일봉에서의 저항을 극복했다 그러면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면 또 어디서 정체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역시 클라우드 니어였죠. 구름층 상단. 거기를 벗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봉 저항도 넘어서고. 그럼 이제 갈 때는 뭐가 있을까요? 일봉, 주봉, 월봉에서 저항을 다 극복했다. 그러면 신고점을 향해 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힌트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가는 방향의 모습을. 그다음에 두 번째, 은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바로
NPC라는 종목인데요. 자, NPC는 제가 지난주에 높이 뛸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죠. 이름에 PC가 들어갑니다. PC가 들어갑니다 했는데 바로 금요일자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나와서 1차 목표가에 도달한 모습이죠. 그래서 금요일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 우리는 저항이 어떤 거였냐면 바로 241선 저항이었으니까 241선 저항 부근에서 바로 걸어놓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제가 걸어놓는 매매는 자주 말씀드리고 있어요. 직장인분들이 주식시장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가격에 미리 걸어놓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걸어놓는 매매 말씀드렸어요. 자, MPC 급등합니다. 걸어놓고 대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걸어놓는 매매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윗골이 달아버리니까 이 종목들이 급등할 때 쳐다보지 말고 저항선에서 잘 정리하자. 자, 7가지 저항 잡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중장기 이평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구름층이나 기준선, 자릿수 바뀔 때, 매물 때, 피보나치, 그리고 쌍봉, 삼봉 이렇게 7가지의 저항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상승할 때 이 매도 자리를 놓칠 수가 없어요.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걸어놓는 매매, 제 매매의 핵심이다. 자, 세 번째 동메달 수요하는 종목은 GRT인데요. 자, GRT는 지난주에 제가 또 이 투자올림픽에서 멀리 뛸 종목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재무 구조가 너무 좋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중국 관련주 아닌가요? 이렇게 태클을 거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에게 편견을 갖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매수를 꺼리고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결이 맞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입니다. 여러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그냥 우량주라는 개념이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러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우량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내게 수익을 주면 우량주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GRT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태클을 거셨던 분들이 계신데 화요일 날 무려 장중에 19%나 올랐습니다. GRT 자동차 관련주면서 중국 관련주이지만 제가 이 종목은 재무 구조가 너무 탄탄하다. 그리고 매수 맥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종목 언제 급등할지 모른다고 했고 이 종목이 바로 121선까지 갔고 121선 저항을 터치하는 기염을 토했단 말이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진보 진영이 있다. 보수 진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수 종목은 안 산다. 또는 진보 종목은 안 산다. 이런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 역시 주식시장 결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갖지 말고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고 수익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대응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달권 선수들 흐름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먼저 금메달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였는데요. 와, 51%가 넘는 아주 큰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모두 다 엮여있는 종목이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2가지 핵심 비법을 또 우리 오사무 해설위원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 저항 자리가 캔들이 향하는 방향에서의 구름층 상단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점 기록 시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이었습니다. 정말 비싼 핵심 비법이 담긴 전략이라고 해요. 이런 전략을 나도 함께 알고 싶어요. 혹은 클라우드 니어 전략이 뭐지? 7가지 저항 자리는 어디일까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로 주식 정보 제공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자그마한 링크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7777 비밀번호 입력하시면요. 바로 오사무 해설위원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그 안에서 지난주에 공략하셨던 2가지 종목 10%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NPC 그리고 GRT 이 2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까지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종목들 흐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주셨는지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사무 해설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밀고 계시는 또 전략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몇 주째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런 전략, 계속해서 같은 전략을 구사해서 여러 종목으로 또 수익을 기록해 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중요하고 또 정말 돈이 되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어떤 매매 기법일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해설위원님 어떤 기법일까요? 네,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매매 전략, 제가 777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7가지 매매 시그널을 주고 있는 기법. 제재수 기기 뭐죠? 네, 스시, 회 역시 기억하고 계시군요. 7가지 제재수 기기 스시 매매 신호, 그다음에 7가지 패턴 유형, 그다음에 7가지 저항 지지, 이렇게 해서 777 전략입니다. 자, 7가지 매매 신호,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7가지 매매 신호입니다. 이런 7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수익을 주죠. 그래서 제가 계속 높이 뜰 종목, 멀리 뜰 종목은 바로 이 7가지 기준이 아니면 제가 공략하자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고 또 단기간에 수익을 내죠. 바로 이런 기준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7가지 저항, 아까 말씀드렸죠. 준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지지는 뭘까요? 반대로 5가지는 갖고 밑에 쌍바닥, 삼중바닥, 이렇게 해서 지지를 잡는 겁니다. 그다음에 7가지 패턴 유형, 삼봉, 클라우드, 니어, 일봉.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삼봉은 2개의 고점을 연결했을 때 3번째 부딪히는 자리, 거기가 저항 매도 자리. 클라우드, 니어, 일봉은 구름층 상단, 일봉에서. 그리고 아까 힌트를 드렸던 거, 꼭 구름층 상단이 아니고 캔들이 구름층을 돌파했더라도 왼편에 구름층이 있다면 그 구름층 상단도 저항이 되는 거 참고하시고요. 일봉을 뚫었다면 이제 주봉과 월봉에서의 클라우드 니어 상단도 저항이 되더라. 컵 핸들, U자형 패턴을 컵을 만들고 그다음에 핸들을 만들 때에 저항이 되는 그 자리 매도 포인트. 급눌, 급등하다가 눌린 거, 급하게 눌리는 패턴에서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종목들, 그 V자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의 핵심 매수 타점도 안내를 드렸죠. 매집 형태, 직장인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형태. 그래서 결국은 매집에 참여해서 급등할 때 빠져나오는 기법이죠. 완전 바닥.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바닥을 실현하는 거. 그러니까 바닥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그 종목 찾아야 됩니다. 싸다고 샀다가 또 싸다고 맞으니까 그 싸다고 패턴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종목. 자, 이제는 매매 기법에서 시초가, 장중, 종가 베팅 전략 안내 드리는데, 시초가 매매 전략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빨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중, 종가 베팅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매매 전략은 시초가 매매하기 전에 장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9시 땡 하고 시작하기 전에 8시 40분 정도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8시 40분 정도가 되면 시간의 등락률은 그 전날 나오고 그리고 예상 체결 등락률이 나온다는 거죠. 장전에 시간의 등락률 체크하고 그다음 시간의 상승 종목 중에서 저항대 가까운 종목 선별. 저항대 가까운 종목 선별은 누자 답벗입니다. 앵커님, 누자 답벗이 뭔가요? 네, 누울 자리를 보고 이제 다리를 뻗어야겠죠. 맞습니다. 네. 누자 답벗에 의해서 저항대 가까운 종목 선별. 이것이 정말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그 누자 답벗이 확인되지 않은 종목들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취사 선택. 종목별 투자자는 외인기관 수급이니까 외인기관 수급 검색식은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노랑톡방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냥 다 드리고 있으니까 노랑톡방 들어오셔서 저 수급 검색식 필요해요.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급 및 급등했던 조건 검색식 미리 준비,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이것은 8시 40분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개정 후 10분은 선별 종목 중에서 거래량을 체크해서 1분 동안에 전일 대비 1에서 10% 거래량이면 굉장히 많은 거래량입니다. 1분 동안에 1%가 나온다 그러면 60분으로 환산했을 때 이미 60%, 6시간을
환산하면 360%의 거래량이 나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분 동안에 1% 거래량이 나오면 굉장히 거래량이 많은 거니까 이런 종목들,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을 체크해 보자. 조건 검색식에 의해서 수급 종목 체크인데 수급주는 대장주이니까 수급 검색식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신 게 좋겠죠.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고요. 또 섹터 그룹별 등락률 체크.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섹터가 동반 상승하는지. 그리고 미리 체크해둔 저항대 5% 전후 간격 체크, 매도 전략으로 7가지 저항 자리를 체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777 전략의 저항 자리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개장 후 10분 동안에 더 추가할 것은 체결 강도 추이, 당일 주요 거래원, 대량 체결 상위, 거래량 급증. 이것은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내 HTS 창에 이런 것들이 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타 속보 뉴스, 당일 일정, 거래 대금,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이렇게 해서 기타 체크 요소들을 다 점검을 해서 시초가 매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매매 기법 중에서 아주 일부분인 또 시초가 매매 전략을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장 전에 시초가 매매를 준비할 때 어떤 전략을 또 구사를 해야 되는지 장 전에 8시 40분부터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장 시작한 이후에 10분 동안, 개장 후 10분 동안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해 두셔야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매매를 전략을 구사할 때 더욱더 편안하게 여러분들께서 전략들 챙기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추가 점검 요소들, 어떤 것들을 내 HTS 위에다가 띄워놔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께서도 고수의 향기를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이 전문가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그리고 문자 2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4글자 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는 링크 통해서 역시나 7777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중요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는 아마 3번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장중, 종가 베팅 어떻게 하는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매매 전략, 종가 베팅 전략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시초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상 체결 등락률도 체크하고 시간의 등락률도 다 체크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초가 매매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장중에 또 수익을 거두는 방법이죠. 제가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또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장중에는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급을 계속 체크해서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되고 있는 것, 수급 검색식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드릴 테니까 수급 검색식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양봉을 만든 다음에 이제 눌림목이 나오죠. 눌림목. 누를 거 아닙니까? 장 초반에 막 올랐던 것이 눌림목 다음에 돌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야겠죠. 이것도 사실 검색식이 있습니다.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이런 조건에 걸리는 종목들을 찾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년의 평균인 221선 또는 241선이 저항인데 그 저항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골든 크로스를 주목하면서 그런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5일선이 계속 우상향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5일선이 생명선이거든요. 그래서 5일선을 타고 계속 우상향하고 또 5거래일 중에서 최고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들. 장중에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요한데요. 볼린저 밴드에서 일봉 상한선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돌파한다는 것은 뭐죠? 저항을 돌파하면서 계속 상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수급. 개인의 수급으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항대 곧 도달 종목. 아까 앵커님께서 누자 답벗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평선 기준으로는 이제 누자 답벗에서 60, 120, 240 이런 중장기 이평선, 일봉, 주봉, 올방을 다 체크하고요. 그다음 일목균형표 구름층 제가
월봉을 제가 주시하는데 월봉에서 이제 클라우드 니어에 도달하는 그런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줍니다. 3봉 추세 연결선 1, 2, 3 세 번째 제가 패턴에서 3봉과 클라우드 니어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커브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까지 이렇게 3봉 클라우드 니어 1봉, 그다음 클라우드 니어 주월봉, 그다음 커브 핸들 패턴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주는 종목들은 바로 이런 패턴들이 많이 수익을 주는 종목들입니다. 장중에.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급룰 패턴이나 매집 패턴, 완전바닥 패턴을 노리시는 게 좋겠다 말씀이고요. 자, 월봉에서 우리기술 투자가 어디에 저항이 부딪혔나요? 바로 클라우드 니어 월봉이죠. 거기까지 갈 때, 그 전에 있을 때 준비해서 그 차익의 열매를 거두는 거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오스테오닉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우드 니어 월봉 자리. 저 구름층, 월봉 상단에 부딪히는 거기서 매도 포인트를 잡자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중에 누자답법 기법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종가 베팅은 좀 장중과는 조금 다르죠. 일단은 이제 종가 베팅 때는 영망치 추사 전환 패턴은 뭐냐면 이제 장 마감 때가 되게 되면 이제 선별되는 종목들 외에 또 많이 눌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3시 또는 3시 10분쯤 이때는 눌렸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이런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영망치에서 추세 전환하는 패턴,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드는 패턴. 그리고 정배열 패턴을 보이는데 정배열은 뭔지 아시죠? 단기가 맨 위에 있고 중장기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60, 120, 240 이렇게 정배열 패턴으로 보이는 것들이 3시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이제 3시부터 3시 반 이때의 싸움이죠. 종가 베팅하는 거. 이때도 거래량이 핵심이고 눌림목이 나오고 아래꼬리 다는 거. 그리고 전일 동시간 대비로 고점을 돌파하는 거. 전일 동시간 대비 고점했다는 것은 같은 시간대에 저항대 걸려있던 것들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양봉 패턴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3시 이후에 볼린저 밴드 일봉 상한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패턴. 이런 것들이 종가 베팅에 좋은 거다. 그리고 시간 외에 이제 변동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이 화면만 빨리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 50분에 무엇을 보면 섹터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1번 관심 종목, 2번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3번 신용대출, 4번 미국 주식. 정답을 아시는 분은 노랑톡방 들어오셔서 정답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께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그 수급주 검색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 수급주 검색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퀴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8시 50분에 땡땡땡을 보면 섹터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1번 관심 종목 상위, 그리고 2번 예상 체결 등락률, 3번 신용대출, 4번 미국 주식입니다. 이 중에 내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 정답 올려주시고 검색식 선물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정답 올리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터치 그리고 7777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이고요. 535에 4글자 보내주신 이후에 답장으로 받으시는 링크를 터치하시고 역시나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요. 바로 노란톡방 열리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뭐 시초카 매매 전략부터 해서 장중 매매 전략 그리고 종가 베팅 전략까지 정말 높은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매매 전략으로 어떤 종목을 잡을 수 있을지가 더욱더 궁금합니다. 오늘도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종목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한 번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뛸 종목의 이름에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테스트가 들어가는 5글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멀리 뛸 종목은 재무 대비로 당연히 저평가겠죠. 제가 멀리 뛸 종목은 항상 초저평가 종목을 제가 공략하자고 안내를 드리는데 자, 멀리 뛸 종목의 힌트는 화이트 마운틴입니다. 화이트 마운틴,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2가지 높이 뛸 종목과 멀리 뛸 종목 주셨던 게요. 한 주 사이에 상당히 또 좋은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NPC 같은 경우에는 뭐 13%가 넘어갔고요. GRT 역시도 14% 아주 강력한 상승률을 기록해줬는데 오늘도 2가지 종목 주신다고 합니다. 높이 뛸 종목에 대한 힌트는 지금 테스트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종목명 5글자라고 하고요. 반도체 관련주라고 합니다. 멀리 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재무 대비해서 초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이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정답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또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그리고 문자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535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힌트도 들어봤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았을 종목과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되는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가 되는 섹터는 바로 반도체용 가스입니다. 자, 반도체용 고순도 희귀가스 국산화 계획을 밝힌 기업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반도체용 희귀가스를 국산화하면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많이 상승했고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상한가에 도달한 바로 그 종목은 포스코 엠텍이었습니다. 자, 이 포스코 엠텍은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을 포장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포스코 그룹이 아르헨티나에 소유하고 있는 그 리튬 호수 그 가치가 부각되는 상황 하에서 포스코 엠텍은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이 오늘 너무 강력한 호재이다 보니까 상한가를 시연을 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제가 안내드리는 저항대가 있죠. 바로 클라우드 니어인데요. 클라우드 구름층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죠.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클라우드 상단에 부딪히면 거기가 저항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강력한 호재에 의해서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타날 때는 이런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종목이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클라우드 상단에 가까이 오게 되면 거기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은 사실 확률 게임이거든요. 확률. 확신의 게임이 아니라 확률 게임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낭패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 그만큼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예외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떤 강력한 호재에 의해서 급등이 나타났을 때는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2차적으로 봐야 될 저항 라인이 어딜까요? 포스코 엠텍. 자, 일봉, 그 다음에 어디로 보랬죠? 주봉, 월봉 차례대로 보라 말씀드렸죠.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위에 선이 있는데 어떤 선일까요? 제가 저항 자리 잡는 7가지 기준에서 중장기 이평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과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앵커님 아실까요? 기, 일목균형표의 기예요, 기. 일목균형표의 기준? 기요? 기준선? 맞습니다. 예, 기준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는 저항으로 자리 잡는 데가 이제 구름층 상단, 기준선, 때로는 일봉에서는 전환선은 좀 약해요, 저항이. 그러나 주봉에서는 전환선이, 그리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환선이 강한 저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환선은 9개 캔들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9주의 평균이 되겠죠. 한 2달 정도. 월봉으로 봤을 때는 9개월의 평균이니까 전환선도 저항이 되겠죠. 근데 기준선은 일봉, 주봉, 월봉에서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봉에서 봤을 때의 기준선 저항이 있죠. 참고하십시오. 기준선 저항이 있다. 다음 저항 라인, 2차 저항 라인, 3차 저항 라인도 있습니다. 일단 2차 저항 라인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주봉에서 기준선 저항이 있다. 그러면 상따 전략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가 기회가 된다면 상따 전략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따 전략을 수행했을 때 성공 가능성, 또 실패 사례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종목에 상따를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 그건 다음에 제가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 기준선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이 반도체용 가스 포스코 그룹에 속하는
이 섹터에 속하는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 종목은 바로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포스코 스틸리온은 도금 강판, 컬러 강판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자, 알루미늄 도금 강판이 자동차용, 가전용으로 판매되는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오늘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알루코도, 조일 알루미늄도, 삼화 알루미늄도 장중에 막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저 포스코 스틸리온은 오늘 두 가지 재료가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상승과 더불어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오를 때 같이 오르는 두 가지인데요. 자, 포스코 스틸리온이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오늘 급등을 하긴 했는데요. 26% 급등을 하고 좀 밀렸습니다. 상한가에 도달할 수도 있었는데 좀 숙제를 좀 남겨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긍정적인 게 바로 120일 이 저항 라인을 지키고 마감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포스코 스틸리온 어떻습니까? 구름층 상단에 왔나요? 클라우드 니어에 왔나요? 아니죠. 지금 박스라는 이 구름층 안에 들어와서 딱 중간 자리에 있습니다. 누울 자리가 있을까요? 자, 누자닷벗에 해당될까요? 앵커님 어떨까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시초가 매매에서 빠르게 말씀하고 지나갔던 부분 중에 뭐냐면 섹터 그룹별 등락률을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별 종목의 속성에서 계속해서 지속 상승성이 있는지 아닌지 그 체크하기 어려울 때는 섹터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지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앞서서 포스코 엠텍이 누자닷벗에서 상한가에 도달하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그룹에 속하는 종목들이 상승할 때 포스코 스틸리온도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자닷벗을 보고 또 클라우드 니어를 봤을 때 구름층 상단까지의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엠텍 보유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응 안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치 포인트 두 가지 종목 포스코 엠텍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전략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정답이. 2번하고 4번하고. 둘 중에 정답이 뭐냐. 지금 낮은 울타리님께서 답이 뭐래요, 아나운서님.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개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해설위원님 몇 2번하고 번인가요? 4번이 어떤 거죠? 2번 퀴즈가요. 예상 체결 등락률이 2번이었고요. 4번이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아침 8시 50분에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 2번, 4번으로 답이 나뉘었는데 몇 번이 정답일까요? 4번을 하신 분 혹시 네. 이 방송 처음부터 들으셨는지 일단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2번이라고 정답을 이렇게 적으신 분들은 아마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 같습니다. 그렇죠? 오, 네. 예.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였습니다. 지금 2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앞서서 또 선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쏠리는 곳 또 검색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올림픽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정답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하실수록 우리 해설위원님이 더 힘을 받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정답 많이들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 그다음에 7777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이고요. 네 글자 535에 입력하신 뒤에 역시나 링크 통해서 777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는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올림픽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수요일 투자올림픽 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유닛 퀘스트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유닛 테스트인가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두 번째 종목들은 다들 이제 똑같은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공개를 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정답이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입니다. 유닛 테스트. 네, 유닛 좋습니다. 테스트인데요. 자, 유닛 테스트. 이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모듈 테스터. 이제 국내 최초 개발 완료한 장비를 국산화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모듈 테스터.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메모리 모듈 테스터요. 그래서 이 유닛 테스트가 최근에 보면은 물론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일봉 상황에서 45도 각도로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닛 테스트의 이제 재무를 잠깐 볼까요? 재무 상황을 보게 되면요. 작년에 영업 손실이었습니다. 3분기에 125억의 영업 이익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의 그 영광을 재현하는 게 아닌가. 재무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스가 작년에 영업 손실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어려움을 겪었다가 2년 연속 영업 손실이었죠. 그런데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700억대였고 2019년도 300억대였습니다. 코로나가 결정적인 그런 타격을 주었어요. 그런데 점차 극복을 하면서 2019년도, 2018년도에 달성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회복하고 있는 바로 턴어라운드,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니테스트의 차트를 보게 되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어떤 기법에 의해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메이크 머티리얼즈 차트와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관점에서 높이 뛸 종목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 모양을 잘 보십시오. 이 차트의 모양을 잘 보시고 높이 뛸 종목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다. 자, 제재수 기기 스시를 다 기억하시면서 매수가는 13,300원 전후, 1차 목표가 14,200원, 2차 목표가 15,000원, 손절가는 12,3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높이 뛸 종목으로 유닛 테스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자, 지금 높이 뛸 종목 이외에 멀리 뛸 종목에 대한 정답도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백산 아니에요?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해설위원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백산 맞나요? 네. 화이트 네. 마운틴이라고 있는데, 오. 네, 최근에 지금도 화이트 마운틴이죠, 산에 가면. 근데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 종목이. 그런 네. 흰 산을 만드는 그런 것과는 관계는 없을 겁니다. 백산 맞습니다. 빙고입니다, 빙고. 빙고. 자, 백산은 너무너무 저평가된 바로 그런 기업이에요. 자, 재무를 볼게요. 제재수 기기 스시, 재무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 매출액은 4천억대, 근데 영업이익이 500억인데요. 내년도는 530억, 그리고 2024년도에 600억, 그러니까 올해는 530억, 내년은 600억으로 껑충 뛰는 바로 그런 기업인데요. 합성 피혁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리복의 합성 피혁 사용량 25% 점유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긍정적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죠. 바로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500억 영업이익, 600억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200억입니다. 너무 저평가돼 있죠. 그런데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면 매수하기가 힘들 텐데 최근에 11,000원대까지 갔다가 눌러줬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지지를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차트에서 일목균열파가 없으면 지지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기준선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매수가는 1,100원 전후에서,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1,500원, 2차 목표가는 13,000원. 자,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까지, 2차 목표가는 3봉 기법에서 만나는 자리까지. 아시겠죠? 어떻게 잡는지. 손절가는 9,2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멀리 뛸 종목으로는 백산 짚어주셨습니다. 이 높이 뛸 종목 유닛 테스트 그리고 멀리 뛸 종목 백산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요. 노란 톡방 안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고 7777 입력하시면 오사무 해설위원님 바로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도 네 글자 오사무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올림픽 종목에 대한 전략 잡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3년 단 한 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도 저희 투자 올림픽은 계속됩니다.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